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9세 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 사주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난 계묘일주죠. 우리가 사주를 풀 때 항상 지지는 지지끼리 풀어야 되고요. 청간은 청간끼리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간은 생극재화로 풀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청간과 지지를 이렇게 혼동해서 서로가 막 대비해가지고 풀면은 사주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청간은 청간끼리, 그러니까 목생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칠살을 쓰는 사주면은 여기 칠살이 인을 받다 이렇게 하고 칠살이 식신을 받다, 칠살이 정관을 받다 이런 식으로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해야 되고요. 청간은 청간끼리 대입을 합니다. 대운과 세운을 대입할 때도 대운의 청간은 청간했다가 대운의 지지는 지지했다 대입을 해서 사주를 풀어야 제대로 감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푸는데 그러면 사주가 절대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요. 또 하나, 사주는 항상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은 정을기가 지장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주에서 투출된 기운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는 이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고 청간은 이 투출된 기운 중에서 용신을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사주는 미월이니까 정을기가 지장간이죠. 그러면은 이 병화도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용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러면은 겸격사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느 용신을 주 용신으로 삼느냐 이렇게 볼 경우에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기가 떴을 때, 본기가 뜨면은 본기를 용신으로 잡아라. 그런데 정을기 하면은 여기 기토나 무토가 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용신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토가 떠 있질 않죠. 무토도 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화 대신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을목이 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본기가 없을 때는 두 번째, 계절을 봐라.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월이면은 사오미 여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병화가 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주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주 용신이 되고 이 식신은 제2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과 용신 아닌 것의 특징은, 용신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용신이 아닌 것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될 때 더 기쁨이 크고요. 남의 자식도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다쳤을 때 마음이 더 아프죠. 남의 자녀가 다쳐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녀가 다친 만큼의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신이 다치면은 용신이 패가 더 크고요. 용신이 잘 되면은 더 성공이 크기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칠살격, 월지는 칠살, 본성은 칠살인데 투출된 기운이 정제가 투출됐고 식신이 투출돼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재겸 식신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격이 됐을 경우에는 주 용신을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신을 뒤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재겸 식신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격을 부르면 되고요. 격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사주를 푸는 거죠.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주를 보고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차피 이 사람은 정제입니다. 정제. 그래서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니까 자기가 성실히 꾸준히 일을 해서 자기 그러니까 정제라고 그러면 이제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는 이제 우리가 직장인 사주라고 그러죠. 흔히
편제는 이제 우리가 사업가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 정제를 쓰는 사람들이 사회, 직장, 조직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칠살에 인을 보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이렇게 칠살을 쓰고 식신을 쓰고 재를 쓰는 사주, 재관을 쓰는 사주는 일간이 좀 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토에 을계무 해가지고 계수가 있죠. 여기도 지장간을 보면 을계무 해가지고 이 계수가 여기 뿌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은 이 사주가 귀하게 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바로 시지에서 내 뿌리가 돼주는 계수가 있어서 일간이 아주 약하지 않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도 여기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도 올라왔기 때문에 천간에 뜬 기운이 다 뿌리가 있습니다. 천간에 뜬 기운은 지지에 뿌리를 둠으로써 그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없는 천간은 허울뿐인 그런 천간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지지에 확실한 뿌리를 두고 있으면 재도 괜찮고 식신도 괜찮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재를 생하면 이 사람은 판단력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한국 가장 큰 제철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여기서 은퇴는 하셨지만 또 다른 회사에서 또 그 역할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의 사주인데 이 식신이 이렇게 재를 생하는 그런 사주일 경우에는 소위 임원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칠살이 지지에 있고 그 다음에 재를 식신이 생해주는 구조고 일간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지에도 이렇게 묘미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운을 보면은 금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수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칠살을 생해주는 화기운이 이후에 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화기운이 아주 늦게 그렇기 때문에 일생 이 사주는 크게 패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하고 이 대운방을 보면 이 사람이 일생 초년운이 좋은가, 중년운이 좋은가, 말년운이 좋은가, 아니면 초년운이 나쁜가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1초 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칠살에 인을 쓰는 사주가 초년운이니까 초년운도 좋죠. 칠살에 내 뿌리가 들어오는 수기운도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목기운, 칠살을 이렇게 극하는 식신운 들어오니까 이것 식상방으로 흐르니까 이것도 좋죠. 그래서 일생 이 사람은 운이 크게 망가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걔 한 살 때부터 들어오는 용신이 들어왔죠. 재가 한 살, 그 다음에 11살 이 대운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좋은 게 인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인운이 좋습니다. 그게 공부하고 학업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식신을 좀 극하더라도 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21대 대운에 보면은 이때 목생화 화생토에서 천간은 관이 들어오고 지지도 관이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관살 혼잡이 되는 부분이 있죠. 관살 혼잡이 되더라도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 금기운도 있고 또 목기운이 또 이 부분을 좀 잡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많이 갈등을 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묘수로 합되니까 이때 아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또 해묘미 합되니까 30대에 결혼할 수도 있는 이 배우자궁에 이제 합이 들어올 때 보통 결혼들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대운부터 들어오는 이 대운이
이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그 칠살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재의 기운이 맺혀 있어가지고 식신이 이 제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화생토 해가지고 재가 살을 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오지만 이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진토의 개수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약하죠. 칠살을 그 상대하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내 뿌리가 들어오는 이 그 해수가 들어와서 해묘미 목 식신을 칠살을 식신으로 화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상당히 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면서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 칠살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왕하면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칠살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오히려 공을 세우는 그러한 그 시기가 되고요. 경자가 들어오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금이 인이 들어오는 거죠. 인이 들어와서 제격에 인 들어오는 거는 제격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재물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을경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수기운, 이 병화를 치는 수기운이 들어올 때 이제 을경합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조금 내가 하는 일이 막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빼놓고는 이제 그 금기운이 을경합을 하려고 해도 여기 화기운이 화극금에서 그렇게 그 10년 내내 그 합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기운이나 그 다음에 수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그때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수기운이 들어올 때 수기운이 병화를 극할 때 을경합이 되겠죠. 그때 어려움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수 내 뿌리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신자진 여기 수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성한 내 뿌리를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물론 자매형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내 어떤 배우자하고의 어떤 트러블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럴 땐 좀 떨어져서 지내면 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요 50일 신축대운은 이 그 병신합이 돼가지고 재가 하나 잡히지만 여기 재가 하나 또 있고요. 이 축토가 들어오면 이제 살이 들어와서 축미축하죠. 보통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이제 어떤 직장에서 내가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살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때 이제 이분이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0일 지금 대운에서는 또 새로운 일, 수생목 상관 새로운 쪽에서 내가 이 어떤 그 직장을 옮겨서 지금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들어오는 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크게 문제가 없고 잘 흐른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많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건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이 그 일간의 뿌리가 왕한 상태에서 요 그 비겁운으로 흐르면은 내가 뭐 재를 다 잃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주에 따라서 내 그 이런 그 설기하는 기운 내가 뭐 재관을 쓰는 때는 내 뿌리가 돼주는 이런 그 비겁운으로 흐를 때 오히려 내가 강하게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비겁운으로 흐르면은 내 배우자하고 사이가 좀 그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상당히 그 좀 지방과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문제 없이 그 지나갔고요. 그래서 일생 그 사주의 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운이 이렇게 좋게 흐르면은 그래도 일생 크게 그 문제 없이 자기 명예와 부를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분은 지금도 상당히 자기 일을 그 열심히 하시고 그 어느 뭐
그런 큰 회사의 임원으로 오랫동안 있었으면은 뭐 부도 어느 정도 쌓였을 거고 자기 어떤 명성이나 지위도 뭐 충분히 누렸을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어떤 사주마다 그 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사주를 풀면서 좀 생각하시면서 풀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